그러니까 차가 막 이렇게 돼 있는 모습이잖아 지금. 네, 방금 전 차량을 렌트하고 왔고요. 연비 정보를 초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초파입니다. 오늘은 신형 아반떼 CN7을 렌트해봤습니다. 세상 달라진 아반떼, 오늘 역시 와이프와 함께 시승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보는 이 차는 신형 아반떼 1.6 가솔린 모던 트림에다가 내비게이션이 옵션만 추가된 모델이거든. 그러면 취득세 포함해서 그냥 2,200만 원짜리 차다라고 생각을 해도 되거든. 사진으로 보는 모습보다 훨씬 나이스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 이 차가 출시된 모습을 나는 사진으로만 접했는데 이렇게 보니까 너무 나이스해. 진짜 확실히 멋있고, 여기도 지금 그릴 모습부터 좀 따서 보면 상당히 멋있게 보이고 있고, 그동안 봐왔던 현대마크 중에 제일 큰 것 같아. 엄청 큰데 이걸 중심으로 캐릭터 라인 여기도 들어가고, 앞에는 뭔가 삼각, 그릴도 삼각, 밑에도 삼각, 뭐 이런 느낌을 많이 주고 있지. 전구에서 나오는 불빛인데 참 생뚱맞은 곳에서 지금 깜빡거리고 있어서 이게 눈꽃 방향지 시등이라고 지금 언론에서 문매를 맡고 있어. 아반떼는 저렴하게 많이 팔아서 박리담회를 해야 되는 모델임에도 불구하고 꺾이는 부분 삼각형, 여기도 삼각형, 여기도 블랙 하이글로시, 예쁘게 보이려고. 진짜 디자인적인 거잖아. 이렇게 안 만들어도 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만든 거는. 지금 이 차는 프로젝션 할로겐 등이야. 처음으로 노란 색깔 등을 보게 됐어 우리가. 이 안에 있는 거, 이거는 할로겐 등이라는 거. 그리고 타이어는 한국 타이어의 키네지 GT인데 연비 좋은 타이어야. 에너지 세이버 같은 타이어. 이 휠은 195에 65R 15인치 휠이야. 확실히 작지 얘가. 이 정도면 승차감이나 연비에는 오히려 좋다. 근데 차가 작아서 그런지 타이어 작다고 느껴지지가 않아. 맞아. Z처럼 써져 있네. Z처럼. 저렇게 안 만들어도 되는데 만든 거는 뭐다? 디자인이다. 야, 삼각대가 아니라 우리가 이 정도 할 수 있어 임마 라는 그런 거 같아. 측면의 전체적인 모습을 보자면 안에는 낮게 올라와서 뒤로 뭔가 쿠페로 여기도 많이 떨어졌지. 여기까지 그냥 쭉 떨어졌잖아. 금방 튀어나갈 듯 약간 있는 그런 모습. 그래도 날카로운 직진하는 듯한 모습을 보니까 차가 막 이렇게 돼 있는 모습이잖아 지금. 디자인에 이제 물이 오른 것 같지. 어색하지가 않아. 근데 멋있어. 스포티해. 예쁘다. 축구면의 모습도 긴장이 앞에서 돌격형이면 뒤쪽에서도 뭔가 흐름을 쫙 당겨 잡아당기는 듯한 축구면 디자인. 보통 앞모습과 측면 모습에 너무 힘을 주다 보면은 뒷모습에 가서 힘이 빠지는 듯해서 뒷모습 디자인이 아쉬워지는 그런 모델들 상당히 많고, 오히려 뒷모습이 가장 신경 쓴 듯한 느낌도 들어. 이게 보면은 여기도 삼각형이지만은 여기가 원래 이게 이렇게 해서 현대 마크 있잖아, H. 그것도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거고, 뭐 이 캐릭터 라인 들어와서 건담 같지 않아? 나 갑자기 생각나는데 건담. 뭔가 이런 게 삼각형들이 너무 많으니까. 여기도 삼각형, 여기도 블랙 하이그로시가 여기도 들어가고, mid라인에도 들어가고, 여기 유리창이 끝나는 부분 여기도 지금 트렁크겠지 실질적으로는. 트렁크인데 블랙 하이그로시가 이렇게 들어가서 유리창이 여기까지 내려온 듯하게 만들어서 경주용 차들 뒤에 날개 달린 거 있잖아. 그냥 스포일러처럼 살짝 들려 있어 이렇게. 그다음에 양쪽 끝에 얘도 머플러가 없지. 근데 뭔가 머플러인 양쪽 균형 있게 뭔가 있지만 머플러 물론 아님이고, 여기 머플러가 들어있구나 정도. 이걸 누르면 열렸고, 자, 오 이렇게 들어가네 이거. 자, 눕혀서 안쪽까지 넣어보면 이 정도. 손 한번 뻗어볼게. 여기까지 하면 손은 금방 다. 깊지는 않지 당연히. 준중형 아반떼급이니까. 밑에는 뭐가 있나 봐볼까? 여기도 공간으로 쓸 수 있겠다. 이거는 타이어 수리 키트. 엄청 무거운 거는 거기다 넣으면 안 되겠다. 좋은 생각이네. 그런 거를 생각 안 하고 만든 것 같기도 한데. LPG 모델들은 여기에 도넛형 LPG가 여기 밑에 들어가 있어. 이렇게. 아니, 왜 손잡이 안 만들까? 이렇게 당기는 손잡이가 있었으면 참 좋겠다. 요새 추세인 것 같아. 자, 2열부터 먼저 타보겠습니다. 머리는 어떤가요? 내가 편하면 진짜 편한 공간인데 머리가 다. 근데 K5 소나타도 이 정도 닿았잖아. 이 디자인과 실용 공간에서의 경계에서 딱 알맞은 곳을 차지한 것 같고, 여기도 헤드레스트가 분리형이야. 일단 이거 가지고 먼저까지 하면 안 하나 보다. 여기는 일체형이지만 이렇게 앉으면 편하지. 이거 엄청 넓은 거 아닌가 이 정도면? 당신이 운전했으면 그게 진짜 공간이 아닐 수 있어. 근데 이거 지금 내가 운전하려고 의자를 맞춰왔기 때문에 실제로도 이 정도 공간이 있다는 뜻이야. 상당히 넓어진 거지. 많이 넓어졌다고? 예전에 비해서? 그렇지. 준중형에서 바라는 뒷모습이야. 이거는 거의 중형차라고 봐도 모던 트림인데
뒷좌석에 에어벤트도 없고 암레스트도 없고 가운데 옵션을 안 넣을 수 없게 만들어 놨어. 30만 원만 주면은 여기 에어벤트 달리지, 여기에 암레스트 달리지. 그 다음에 이 전체 시트 자체가 앞으로 딱 눕혀지면서 트렁크하고 연결돼 있는, 짐 실을 때 SUV처럼 눕힐 수 있다고? 이걸 이렇게 눕힐 수 있어. 실내등도 다마등. 손잡이는 당연히 있고. 일렬로 가보자. 자, 먼저 차에 타면은 당연히 계기판이 먼저 눈에 들어오겠지. 계기판을 보면 일반 차들과는 조금 다른 배지. 이거는 기본형이야. 가운데 속도계가 있고 왼쪽에는 RPM 게이지가 아날로그로 있고 오른쪽에, 보통 저게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LCD 창이 오른쪽에 있어. 일부러 이렇게 배치한 것 같아. 속도계를 가운데 놓으면서 0부터 시작해서 100까지가 이것도 마찬가지로 엄청 넓어. 그러니까 실험 속도가 빠른 것처럼 느끼기도 하고. 이거 뭘까요? 이거 볼륨 조절하는 건가? 뭔지 모르겠어 나도. 아무런 기능이 없대. 전체적인 지금 10.25인치 이건 옵션으로 들어간 거지. 모습이 운전자를 향해서 이렇게 뭔가 전투기 조종석 같이 이렇게 나를 위한 계기판과 내비, 그리고 이 모든 조작 버튼들이 약간 나한테 돌아와 있고, 이 칸을 격법으로 나눠놨어 지금. 굳이 이렇게 나눌 필요가 있었을까?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말이 많더라고. 나만의 공간, 여기는 당신의 공간. 밑에는 USB랑 뭐 아울렛이 있고 공간이 있어. 이 정도. 크지는 않고. 그래요. 오, 기어봉 멋있어. 딱 간만에 잡히는 맛이야. 기어봉 있는 차를 탔네. 그래서 후진 넣으면, 카메라 한번 볼래? 이렇게 와이드 카메라인 만큼 이 자체도 엄청 넓게 보여. 핸들을 돌리면 이렇게 가이드라인이 돌아가고, 비상등은 여기 이렇게 돌출돼 있고, 이 자체에도 지금 깜빡이 램프가 들어가 있는 모습. 그리고 에어벤트가 왼쪽 오른쪽 이렇게 세 줄로 나갔지. 이게 G80에서 이런 모습이었지. 대충 엄청 낮게 있어. 그리고 에어벤트가 원래 한 이렇게 나오는데 밑으로 깔고 이 계기판도 전체적으로 내리니까, 그래서 얻은 결과물은 전방 시야가 상당히 좋아. 낮지 이렇게. 밑으로 최대한 내린 것 같아. 그래서 전방 시야가 좋고, 오토 에어컨도 내비를 넣으면 이게 들어가. 그럼 이 안에 공기청정 모드도 같이 들어있고, 이건 다 버튼. 여기는 터치가 하나도 없다. 조작하기는 이게 좋아. 그지? 딱 직관적이고, 온도 조절입니다. 바람 조절이야. 그리고 이 등급에서도 운전석에 통풍 시트가 들어가네. 운전석에만. 조수석에는 열선 시트만 들어가. 그러니까 모던 등급에 오면 이렇고, 핸들 열선도 여기 들어있고요. 그렇게 들어가고. 자, 오늘의 하이라이트 부분. 정말 오랜만에 보지 않아? 이거 뭐 핸드 브레이크? 진짜 오랜. 등급이 중간인데도 이게 주어지는 옵션이 조금 제한적이네. 이거 아반떼급에서는 원래 윗등급으로 올라가야만 있었지. 전동 시트는 메모리 시트 같은 거 그런 게 없잖아. 컵홀더가 엄청 깊어. 그 여기는 너무 깊어서 그런가 봐. 약간 높은, 딱 이 정도 깊이가 들어가는 게 이렇게 따로 있는데, 깊은 거 생수병 같은 거 넣을 때는 깊이 넣을 수 있게 해놨나 봐. 여기 센터 암레스트 및 공간은 크지가 않아. 작아. 약간 핸들은 뭐 당연히 조작 버튼 많고, 여기 보면은 기본형부터, 이게 모던이라서 있는 게 아니라 기본형부터 차로 중앙 주행 보조 기능 들어가 있어. 그거 묶여 있어. 차로 중앙, 그다음 차로 이탈 방지, 그다음 전방 충돌 방지, 그다음에 오토 하이빔 있지. 이것도 다 기본형에 다 들어가 있어. 요즘 그거를 일반적인 안전장비랑 별도로 해서 지능형 안전장비라는 걸로 따로 떼놓더라고. 그런 거 가지고 장난을 안 치는 아주 바람직한 모습. 기본형 정말 1,500만 원짜리 수동에도 그거는 들어가더라고. 차 1,500만 원부터 시작한다고 말하기 위해서 만든 것 같아. 사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아. 맞아, 많진 않겠지. 1,500부터가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1,750만 원부터 시작하고, 거기에다가 내비 넣으면 2,000만 원이 돼버리니까 결국 이 정도면 2,200만 원이거든 이게. 근데 이 정도 있어가 다 있어. 운전자 입장에서는. 통풍 시트 있고, 열선 시트 있고, 내비 있고, 안전주행장치 있고. 딱 이 정도 급으로 사서 타기에 좋은 차지. 또 올라가면 고민이 많아지겠지. 지금 급을 속일 수 없는 게, 플라스틱 재질이 뭐 실질적으로 보면 싸 보여. 보면은 운전석만 원터치 하향이 들어가 있고. 자, 내려가는 건 내려가는데 올라가는 건 아무리 세게 해도 올라가지 않아. 그러네. 이게 좀 손잡이가 밑에 있는 것 같지 않아? 나는 잡을 여기가 때 이렇게 내려가 있어. 그러니까 이렇게. 엄청 밑에 있는 느낌이야. 보통 차들에 비해서는 손잡이가 손을 뻗었을 때 위치로는 아주 좋아. 아주 좋은데 딱 뭔가 이렇게. 좀 어색하긴 해. 보통 여기서 이렇게 하는데 얘는 여기 있네. 오, 날카로운데
여기는 이거는 전조등의 조사 각도를 조절할 수 있고 위아래로 이렇게 이거는 차로 이탈 방지 끄고 끼는 기능, 여기는 차세 제어 장치를 끄는 기능까지만 있고. 주유구는 어떻게 열어요? 참 이 차 정말 옛날 차 모습이 많이 보이는 게 여기 보면 이거 봐, 트렁크 오픈 버튼하고 주유구 버튼, 이거 진짜 오랜만에 보지. 아까 나 주유소 갔는데 엄청 한참 헤맸잖아. 왜 안 열어주시지? 나 딸깍하면 열릴 줄 주유구 알았는데. 자동으로 열릴 줄 알고 기다리고 있는데 문 열어주세요. 어디 있어요? 그런 면에서 보면 지금 핸드브레이크나 이런 클래시가 남아있는 거는 확실히 원가는 많이 싼 차구나 라는 느낌. 여기도 시동 버튼이 좀 누워 있어. 이렇게 위에서 밑으로 누르게? 이렇게 앞에서 뒤로 미는 게 아니라 위에서 아래로 누르게. 아무것도 아니지만 고급스러워 보여. 요즘 현대차에 나오는 현대차들의 추세인 것 같은데, 베젤이 없는 있죠, 룸미러가 있고, 여기는 아까 말한 지능형 안전장치를 유지하기 위한 카메라라든지 레이더 센서 같은 게 들어가서 여기 뚱뚱한 모습이고, 그리고 여기는 요새 여기에 그게 없다. 뭐? 안경, 선글라스 케이스가 거의 다 없어. 맞아. 맞지? 이젠 없다. 이제는 안 나오는 것 같아. 그래서 이렇게 하면 참 아기자기한 불이 들어와요. 이렇게 눌러도 되고. 오, 그래도 선반에 조명이 들어갔어. 모던에다가 내비 넣으니까 이렇게 들어가는 모습이고. 주행 중 후방 디스플레이. 자, 드라이브 모드는 여기는 버튼식이야. 딱딱딱딱 하는 게 아니라 얘도 급을 나누는 느낌. 이렇게 누르면 스마트, 노말, 에코, 스포츠. 자, 그 정도까지 하고 이제 본격적인 주행을 시작해 보기 전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본격적으로 차량 시승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 출발 전에 정숙성부터 한번 체크하고 갈까? 조용해. 생각 외로 조용하고 진짜. 핸들 떨림도 음. 거의 안 느껴져. 그지? 비네. 거의 안 느껴지지? 거의 없네. 물론 엉덩이로 미세하게 드드드 거리는 거는 느껴지긴 하는데 뭐 이걸 가지고 차가 진동이 심하네, 소리가 시끄럽네 라는 말 못할 정도로 조용해. 출발할게요. 오, 부드럽게 잘 나가네. 이거 살짝 동산인데도 뒤로 밀림 없이 그냥 바로 올라가네. 차가 가벼워졌다니까 진짜 전보다. 차체가 가볍다고? 1200km. 가볍네. 그지? 그전 모델에서 쓰던 엔진을 그대로 가져오고 그전 모델에서 쓰던 미션도 그대로 가져왔는데 플랫폼, 뼈대는 싹 바뀌니까 무게가 가벼워졌고. 여기 생각보다 있잖아. 잘 나가. 지금 속도 아까 100이었어. 모르겠지. 절대적인 출력은 약해. 120마력에 뭐 15토크인데 그냥 쉽게 말해서 절대 출력이 충분한 출력은 아니지만 무게가 가볍고 딱 차체가 작잖아. 그래서 그에 딱 맞는 정도의 출력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답답하지도 않고 타고 다니는데 전혀 문제 없을 만큼의 가속력. 차가 가벼워서 그런가? 차가 가벼워서 그런지 정말 잘 나가는 그치? 느낌이야. 지금 정차 중일 때 이제는 좀 오토홀드가 익숙해져 버리니까 이게 없다는 부분이 되게 아쉽네. 왜 오토홀드가 없는 거지? 오토홀드가 되려면은 일단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가 돼야 돼. 우리 버튼으로 이렇게 피 해가지고 당기면 채워지는 거. 그럼 전기로 모터로 도서 윙 하면서 잡는 소리 나지. 그게 있어야 오토홀드도 가능해. 지금 얘는 브레이크를 발로 밟거나 손으로 핸드 브레이크를 당기는 거밖에 안 되잖아. 그래서 오토홀드를 누군가는 브레이크를 잡아줘야 되는데 그 브레이크를 잡아줄 장치가 없잖아 지금. 이게 수동이라서 그렇다는 거지?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플러스 오토홀드 이렇게 돼 있어. 모든 옵션이 설명이. 이것도 단 변속되는 거 전혀 모르겠는데? 그래? 이게 차가 부드럽게 출발은 했는데 브레이크는 되게 예민한 것 같아. 내가 브레이크를 밟을 때는 몸이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가네 계속. 밟자마자 브레이크 밟는 느낌이 탁 들어. 일단 여기 올라가는 거지. 엔진룸은 들어오긴 하네. 밟으니까. 그러니까 그 소리가 나는 반면에는 잘 올라가. 왜 소리가 윙하면 되게 안 나갈 것 같고 뒷차한테 미안할 것 같고 그러는데 그런 느낌은 없어. 어우야, 밀려나가는 느낌이 없네. 하체에서 되게 쫀쫀하게 잡아주는 것 같아. 있잖아, 나 지금 봐봐, 한 손으로도 하고 있잖아. 이거 봐. 야, 쫀쫀하다는 말까지 입에서 나오네. 이제 운전하다 보니까. 근데 되게 도로를 잘 잡았어. 잘 잡고 다녀. 봐, 이 돌리면은 안정감 있게 도네. 계속 돌아서 내려가려고 하지.
내가 말하는 왜 차가 돌아버릴 것 같아라는 말이 안 나와. 뒤가 흘러버릴 것 같은 느낌이 아니지. 드리프트 할 것 같은 느낌이 전혀 아니야. 여기서 더 돌리면 더 돌아갈 것 같지 않아? 나 조금 속도 낸 상태에서 가볼게. 오, 이거 봐. 안 불안해. 안 불안하고, 뒤가 흐를 느낌도 아니고. 그리고 내가 지난번에 그렇지. 내가 지난번에 못 탈 때 내가 불안하다 그랬지? K5였나? 소나타. 소나타. 소나타가 내가 당신 속도 내니까 나는 동승석에 앉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무서워 속도 내지 마 하면서 막 했잖아. 근데 이 차는 내가 지금 속도를 내면서 올라가고 있어. 믿음지 가지가 이 차는 이렇게 해도 돌아갈 것 같아 라는 느낌이 딱 들어. 되게 쫀득해. 방지턱 넘을 때도 정말 이 하부에서 쫙 잡아당기는 것 같아. 자기야 지금 봐봐, 여기 지금 약간 바이킹 타듯이 지금 물결 쳐 있잖아. 도로가. 근데 이렇게 내려가면 밑에서 이렇게 딱 잡네. 그지. 출렁이려고 할 때 밑에서 딱 잡아당기는 것 같아. 되게 밑에서 잡아주는 느낌이. 이걸 집중해서 타면 이 차 되게 매력적일 것 같아. 내가 너무 기대를 안 해서 그런가? 그렇지. 아반떼라는 차에 기대를 안 해서 그래. 뒤처지지 않아. 나는 지금 이거 타면서 지금 계속 놀라고 있어. 이제까지 우리가 탔던 그 서스펜션, 그러니까 쇼바, 우리 흔히 말하는 스프링과 쇼바가 다 멀티링크라는 각각 여러 개로 나눠진 타이어의 그 자유도가 높은 서스펜션을 뒤에 썼는데 얘는 토션빔이라는 서스펜션을 써서 그냥 막대기 하나 딱 붙여놔가지고 뒷타이어가 일반적으로는 승차감이 안 좋을 수밖에 없는 세팅인데도 부드러운 거야 지금. 속주행에서 오히려 안정감을 주는 거야. 딱 그 말, 안정감. 내가 이렇게 속도를 내고 있는데도 되게 안정적으로 지금 나를 잡아주는 것 같은 느낌이야. 밑에서 쫀쫀하게 잡아줘서 그런지 장시간 타도 괜찮을 것 같아. 몸이 피곤하지 않을 것 같아. 계기판이 약간 레이 같아. 이 계기판이 있고 여기서 40만 원을 더 주면 디지털 계기판으로 바뀌어. 10.25인치 디지털 계기판. 디지털. 우리가 바로 직전에 테슬라를 타서 그런지 갑자기 뭔가 너무 많은 느낌이야. 지금 핸들에도 뭐가 되게 많은 것 같고. 단순한 차를 타다가. 단순하게 좀 깔끔한 차를 타다가 뭔가 봐봐. 너무 많아 보여. 그럼 내비는 추가 옵션인 거야? 내비? 내비 125만 원 정도. 와. 근데 내비만이 아니라 내비에 이게 10.2인치 내비게이션하고 후방 모니터도 들어가는 거잖아. 작은데도 와이트 탑이야. 우리가 흔히 아는 내비보다는 확실히 커. 보기에 불편한 게 하나도 없어. 룩미러 보는 게 시트 뒤에 윗 공간 있잖아. 뭐 짐을 놓거나 뭐 선반. 요새 왜 저런 추세인가? 위로 올라가서 만약에 앉은 키가 좀 작으면 바로 뒤에 붙어있는 차가 잘 안 보일 것 같아. 노면 상태가 고르지 않은데 내가 지금 속도 내고 있으면 진짜 되게 밑에서 쫀쫀하게 잡아줘. 너 움직이는구나, 내가 잡아줄게. 약간 이런 느낌? 생각보다 소음이 많이 안 들어오는 것 같아. 그래, 음악도 안 듣고 있고 다만 들리는 거라고는 타이어 구르는 타이어 굴르는 소리랑 에어컨 바람 나오는 소리. 지금 에어컨 좀 강하게 틀어서 더 그렇겠지만 생각보다 조용해. 사이드 미러가 K5랑 소나타가 좀 작았나? 걔네에 비해서는 좀 보기는 더 나은 것 같은데? 더 나아. 아까 내관 때도 말했지만 얘가 참 생뚱맞긴 했었거든. 그치? 완전 생뚱맞아. 근데 이렇게 무릎 걸쳐놓은 용인가 봐. 무릎 걸치니까 너무 좋아. 근데 약간 미관상은 별로야. 운전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나만의 공간 같은 느낌이 들지 않아? 이렇게. 독서실이야? 왜 그 공간을 나눠놨대? 이것도 되게 내 차 타는 기분이야. 운전하기도 편하고 시야도 좋고 시야도 좋고 굉장히 낮춰놔가지고 엄청 낮아. 이게 낮으니까 앞에 보는 시야가 상당히 좋고 여기 전체적으로 낮잖아. 생긴 건 보이는 거지. 지금처럼 있잖아. 지금처럼 약간 사선으로 탁탁 칠 때 있지. 한 번에 안 넘어가고 뭔가 엇박으로 들어갈 때는 그런 토션빔 느낌이 확실히 남아있어. 같이 떴지. 같이 뜨면 그래도 출렁대면서 부드럽잖아.
이 바로 전 아반떼보다 뒤에 쇼바 있잖아. 쇼바 그냥 쇼바 길이가 훨씬 길어져가지고 스프링이 왔다 갔다 하는 그 간격을 반경이 더 커졌다. 더 커졌다고 생각하면 되겠다. 지금 봐봐 이거 한쪽만 밟고 넘어갔잖아. 이럴 때는 조금 토션빔이구나 정도 느껴져. 지금 내비게이션 보는 게 나는 아반떼가 진짜 눈에 착 들어오는 것 같은 게 살짝 좀 멀기는 하거든. 조금 이제 좀 먼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눈에 들어오는 시야나 이렇게 터치할 때 이게 딱 높이가 딱 좋은 것 같아. 더 자세한 얘기를 2부에서 돌아와서 얘기하도록 할게요.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